이제 광대 쪽에 지지인대를 강화시킴으로써 중안면이나 하안면의 리프팅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클리니크 후즈의 이기혁 원장입니다. 오늘은 피부 층별의 주입에 따라서 지지인대를 강화시킬 수 있는 필러 주입술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부층을 보시면은 가장 위층에는 표피와 진피가 있고 그 아래층에는 피하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이제 근육이 있는데 보통 근육 위에 얇게 근막을 덮고 있는 걸 따로 떼내서 이제 스마스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근육과 한 층으로 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근육 아래는 경우에 따라 다른데 얼굴의 부위에 따라 다릅니다. 뭐 심부 지방이 있는 경우도 있고 심부 지방이 거의 없이 그냥 우리가 빈 공간이라고 부르는 공간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지지인대나 유지인대라고 부르는 것들이 크게 이제 줄기를 형성해서 근막같이 띠를 이루는 층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안에 밑에 층이 하나가 더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골막과 뼈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 층에서 이제 저희가 좀 알아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유지인대 또는 지지인대라고 부르는 조직인데요. 사실은 이거는 층이라고 부르기는 어렵고 이제 골막에서 이제 진피까지 나무처럼 이제 뻗어나가는 그런 수직으로 배열된 섬유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노화가 되면 다른 조직도 다 처지지만 피부를 잡아주고 있던 지지인대 조직도 이렇게 처져서 내려오게 되는데요. 지지인대가 있는 부위를 이렇게 하얀 선으로 표시해 놓은 도식도인데 지지인대가 있던 부위가 보시면은 더 꺼지는 양상으로 나타나고요. 눈물꼬랑이라고 부르는 눈 밑에 이제 앞광대 부분, 그 옆에 이제 우리가 인디언 밴드라고 부르는 이제 중간 얼굴 주름, 그리고 마리오넷 라인이랑 이 턱선, 심술보 앞부분이 이렇게 꺼지게 되는데 이 꺼지는 부분이 다 지지인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하면 지지인대는 섬유 조직이 굉장히 치밀하게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다른 지방 조직이나 근육 조직에 비해서 노화에 따라서 이렇게 늘어지거나 탄력이 떨어지는 게 좀 천천히 오게 되고 지지인대 부위는 잘 안 처지고 안에 잡혀 있게 되는데 다른 그 중간 부위가 처져서 내려오니까 이렇게 불룩하게 이제 처지는 느낌이 더 도드라지게 되는 겁니다. 지지인대가 근본적으로는 피부가 좀 천천히 처지게 덜 처지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노화가 진행되면은 지지인대 부위는 잘 안 처져서 버티고 있고 나머지 부위가 처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얼굴을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지인대, 유지인대의 역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인대를 좀 제대로 세워주면은 울퉁불퉁함이 개선되니까 이게 볼륨이 생김으로써 울퉁불퉁함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고 지지인대가 세워지면서 리프팅 되는 효과도 같이 기대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지지인대 우리 뭐 뿌리 쪽 또는 줄기 쪽이라고 할 수 있는 근육 밑에 있는 가장 깊은 층에 필러를 넣어주면 이렇게 누워있던 지지인대가 위로 쓰는 그런 리프팅 효과를 기대하면서 지지인대 부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꺼지게 되는데 그 꺼진 부위를 볼륨을 줘서 얼굴의 울퉁불퉁함을 줄여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필러 리프팅 포인트를 도식화한 건데 관자 쪽에 지지인대에 필러를 주입함으로써 눈썹 처짐을 리프팅 시킬 수 있고 이제 광대 쪽에 지지인대를 강화시킴으로써 중안면이나 하안면의 리프팅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여기 이제 필러를 넣을 때 근육 아래층으로 넣게 되면 이 광대 근육이 수축할 때 좀 더 강하게 수축하게 만들 수 있고 수축하고 있지 않을 때도 근 자체를 좀 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육 밑에 이제 필러를 넣어서 근육이 강화된 것처럼 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인대 중에 귀 밑에 있는 턱선 인대나 아니면 마리오네트 쪽에 있는 인대를 했을 때 턱선의 리프팅이 일어나면서 턱선이 좋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되고 있는 윤곽 고정술 또는 윤곽 개선술에 대한 건데요. 지지인대 쪽 이 측면에 필러를 주입해서 리프팅 효과를 기대하면서 이거를 그냥 단순한 히알루론산 필러로 하는 게 아니고 콜라겐 생성을 유도할 수 있는 이제 라플렌이나 엘란세 같은 거를 주입을 하면은 지지인대 자체의 조밀도도 올라가고 섬유화가 더 단단해지면서 처지는 거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곽 고정술이나 윤곽 개선술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분한테는 뭐 리프팅 효과를 가져오지만 젊은 분들이 받아도 지지인대를 더 투입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처지는 거를 지연시키고 늦출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논문으로 나온 건데요. 어떤 특정 포인트에 필러를 주입함으로써 중하면의 리프팅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논문이고요. 이 의사가 이제
마우리시오 디 메이오란 사람인데, 이 사람 이름을 따라서 이제 뭐 MD 코드라고 부르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사람은 보통 MD 코드라고 이거를 이름 붙여서 주비덤을 많이 활용해서 했던 거에 대한 논문이 나와 있고요. 관자 부위에 필러를 주입해서 관자뿐만 아니라 아래쪽 얼굴, 뭐 마리오네트 라인이나 턱선까지도 좋아질 수 있다란 논문도 나와 있습니다. 3단으로 요약해드리면 이제 얼굴은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층들을 연결하는 지지인대란 조직이 있다. 그 지지인대는 다른 조직들보다 노화에 따라 늘어지는 속도가 느려서 꺼지기 때문에 노화가 되면 얼굴 윤곽이 울퉁불퉁해진다. 따라서 이런 늘어진 지지인대 부위를 필러나 엘란세 라플렌 등을 이용해서 약간의 볼륨으로 서포트해주면 리프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얼굴 윤곽을 개선시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필러를 이용한 지지인대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